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가이드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예. 날씨가 무척 더워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시원한 곳을 찾게 되고 실내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취미생활로 수채화 그리고 프로트도 불고 있습니다. 가끔 볼링을 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스트라이크 3번 치고 스페어 처리를 좀 했더니 와우. 176이 나왔어요. 잘했죠? 이야, 엄청 잘 치셨는데요. 예, 볼링을 30여 년 전에 몇 달 열심히 친 기억이 있는데 이 몸으로 익혀진 것은 나이가 들어도 기억을 하나 봅니다. 사회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많은 분들이 불러주셔가지고요. 대한민국 방방곡곡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요? 우리 삶도 마치 날씨 같지 않나요? 맑게 개인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때도 있지요. 아, 괜찮은 비유네요. 그죠? 맑은 날씨를 아마 대부분 그렇게 기다리실 겁니다. 근데 매일 맑기만 하면 결국 사막이 돼버리는 거니까.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 중 힘겨운 분이 계시다면 힘내세요. 아무리 세찬 태풍도 거센 비바람도 결국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위로 한마디씩 해주세요.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괜찮은데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 누군가가 저에게 이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삶이 힘겨웠던 분은 스스로에게, 또 혹시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밖에서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이상하게 집에서 가족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뭔가 어색하고 소통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소통, 공감, 대화법에 대한 너무나 많은 조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치매 어르신과의 소통에 대한 조언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이드님, 실제로 치매 어르신과의 의사소통을 어려워하는 가족분들이 많으시죠? 네, 치매 어르신과 대화가 안 돼요. 속상하다는 상담이 꽤 많은 편이에요. 사례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사람이 멍해진 것 같고 말을 할 줄 아는데 안 하려고 한다. 대화의 의지가 없어졌다. 내 말뜻을 잘 알아 못 듣는 것 같아 속상하다. 왜 헛소리 하는 줄 모르겠다. 혼자서 중얼거린다. 쉬운 단어도 말 못하고 이것저것 그리는데 이해가 안 간다. 내가 한 말을 계속 따라하는데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 같다. 말을 하다가 왜 말 안 하고 멍한 표정을 짓는지 속상하다. 예전엔 온순하신 분이 요즘 말하다가 왜 갑자기 화를 내고 소리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치매 어르신과 의사소통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화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어떠한지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도 들어야 하고 상대방이 어떠한지 또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알아가는 과정이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매 어르신은 자신만 알고 일방적이라서 대화를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의사소통이 아니라 단순히 어르신께 맞춰드리다 보니까 대화를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에 사로잡힌 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치매 어르신과의 대화는 가족분들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이에요. 대화라고 하면 보통 생각의 교환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감정의 교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좋다, 싫다와 같은 감정 교류가 빠질 수가 없으니까
감정의 교류 정말 중요하죠. 이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애들한테 공부해야지 아니면 뭐 밤늦게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할 때 그 이면에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식에 대한 뭐 사랑하는 감정, 걱정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학창 시절에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걸요? 사춘기 때에는 부모님이 간섭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해서 반항하다가 나이가 들면 그제서야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나한테 그러셨구나. 그때 좀 잘할 걸 하고 부모님의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을 알게 되죠. 그래서 대화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그 빚을 질 수도 있는 거니까 치매 어르신과의 대화는 더 어렵죠?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치매 어르신이 상대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어르신이라고 해도 치매의 원인과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후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족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감정이 다소 단순해지고 언어 능력이 좀 떨어져도 그런 치매 어르신도 가족과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죠? 그러면 치매 어르신과는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치매 어르신과의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회자님, 예. 치매에 걸린 어르신은 언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아마도 단어가 빨리 떠오르지 않거나 또 적절한 단어 선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말의 앞뒤가 맞지 않다든지 또 복잡한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치매 어르신들은 단어 선택의 어려움, 유창성의 저하, 이해력의 저하로 인한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 지난 시간에 뇌의 기능에 대해서 다뤘지 않습니까? 저희 그 센터장님하고. 네. 그래서 각각의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다르다고 배웠거든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말하는 부위가 많이 손상되면 말은 잘못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고 또 이해하는 부위가 많이 손상되면 알아듣지는 못해도 혼자 말을 하겠죠. 네. 언어를 담당하는 내가 갑자기 손상된 것이 아니라면 언어 기능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서서히 나타납니다. 언어는 보통 어릴 때 배운 언어와 커서 배운 언어가 있죠. 이 경우 대부분이 나중에 커서 배운 언어가 먼저 사라지고 점차적으로 어려서 배운 언어들만 남게 돼요. 네. 결국은 단순한 단어를 이용하여 간단히 이야기하고 쉬운 말만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이 복잡한 말을 한다든지 또 그걸 이해하는 게 어렵지만 쉬운 말이나 아주 익숙한 말은 이해하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 말씀인 거죠, 지금? 네. 대화는 쌍방의 소통이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는 뭐 저도 답답하겠지만 치매 어르신도 상대가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시겠네요. 보통 아이들도 이럴 때 감정이 증폭되어서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울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치매 어르신도 본인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상대방이 계속 한다면 관심을 잊고 반응을 하지 않거나 혹은 그만하라는 의미에서 짜증이나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해서 대화하려면 치매 어르신의 수준에 맞춰야겠다, 그죠? 수준에 네. 맞는 언어로 듣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르신이 수준에 맞는 언어로 듣고 이해하는 노력을 하셔야 해요. 근데 간혹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청력 저하나 아니면 정서적 문제로 인해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노화로 청력이 약해지면 작은 목소리를 못 들으셔가지고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건 보청기 도움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귀가 들린다 하더라도 집중력이 저하되어서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전두엽이 손상될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서 주변의 소리나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고 긴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해요. 거기에다가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잠을 잘못 자면 이러한 집중력은 더욱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저하되어도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 어르신이 기억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기억력 저하가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인 증상이지요.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경우 최근의 대화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서 며칠 뒤에 대화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건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은 최근의 일보다 더 잘 기억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이 거리 어렵지 않습니다. 증상이 좀 더 진행되어도 대화가 가능합니까? 치매 어르신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네. 중기 알츠하이머병 치매에서도 과거의 기억은 좋기 때문에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최근 기억도 아무리 없다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대화가 가능해요.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돼도 대화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잘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치매니까 잘 모르시겠지라는 생각에서 어르신과의 대화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어르신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대화의 기본적인 예의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치매 어르신은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필요하겠죠. 대화에서 좌절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앞으로 대화를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기 치매 어르신이 자신을 실수했다고 느낄 때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혹은 상대방이 한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해서 자신이 대화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더더욱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으려 해요. 그러겠네요. 자신의 잘못에 면박을 받든지 하면 어르신이 말문을 아예 닫아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지 않겠지만 가족들은 이런 사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매 상태가 심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가족들이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네. 치매 어르신이 좌절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언어 능력 저하나 기억력 저하는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해도 어르신이 대화에 집중할 수 있고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노력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르신과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우선 대화의 기본 자세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네. 먼저 사회자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어디를 제일 먼저 보세요? 평소에도 저는 눈을 보고요. 요즘 뭐 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으니까 일단 눈 봐야죠. 그렇죠. 눈은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눈이 사람의 얼굴 중에서 가장 정직한 곳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미소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입꼬리도 자연히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미소 안녕하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과 눈을 맞춰 보세요. 이때 어르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옆에서 바라보지 말고 정면에서 어르신과 눈높이를 맞춰 보세요. 이 유아교육과도 똑같네요. 앞에 어르신이 앉아 계시면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는 것처럼 자세를 낮추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때 어르신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말씀하실 때 어르신 쪽으로 내 귀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거나 손으로 귀를 쫑긋 기울이는 행동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르신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래서요. 그렇군요. 뭐 이런 말로 호응을 함께 하면 어르신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안심하실 수 있겠다. 그죠? 맞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기본 자세는 어르신과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전달되어서 도움이 돼요. 잠깐만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낮추거나 의자에 앉아서 눈 마주침을 지속할 때 치매 어르신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죠?
중요한 거죠. 우리 대화의 기본은 이제 배려에서 출발한다고 그러는데 존중받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안정감을 느끼셔가지고 비록 짧은 대화를 해도 치매 어르신이 그 대화에 더 집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기본 자세 외에 의사소통의 기술이 따로 더 있을까요? 물론 있지요. 치매 어르신과 대화할 때는 첫 번째, 재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느긋해지세요. 어르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설명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만약 어르신의 말과 행동의 속도를 감지하고 잘 적용하면 어르신이 대화에 좌절감을 덜 느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하려는 말씀을 도중에 알아들었어도 그 말을 도중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듣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거지요.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나요? 라고 되물어 드리면 이거 완벽한 거 아닙니까? 훌륭하신데요? 치매 어르신은 표현력이 부족해서 대화를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함께 완성을 해드리면 되겠어요. 만약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에는 이제 그만해요가 아니고 오늘은 그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떠세요, 어르신? 이렇게 대화 종료 버튼을 어르신께 남기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보다 이건 어떠세요? 이걸 하고 나중에 이거 딴 거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부정적인 표현을 피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치매가 진행될수록 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할 활동이 있다면 의도를 확인하는 질문형을 피하고 선언적으로 같이 하자는 청료형을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산책할까요? 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절을 유도하기 쉬우므로 우리 산책해요 라는 청유의 말로 긍정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거 메모해야겠는데요. 꼭 해야 되는 일은 질문형이 아니라 청유형으로 여쭤본다. 기억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어요. 만약 질문형 대화를 한다면 두세 가지를 제안하여 치매 어르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옷 입어요 보다는 흰색 옷을 입을까요? 아니면 검정색 옷을 입을까요? 처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때 어르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옷을 보여드리며 여쭤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경우 어르신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묻는 순서도 중요합니까? 네, 치매 어르신에 따라 다르긴 한데 뒤에 것보다 앞에 것을 더 잘 기억하신다면 질문할 때 선택하게 할 것을 앞에 두고요. 뒤에 것을 더 잘 기억하면 선택할 것을 뒤에 두면 좋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언어 능력이 많이 저하되었다면 짧은 순간이라도 앞에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할 것을 뒤에 두고 질문하는 것이 낫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네. 흰색 옷을 입히고 싶다면 검정 옷을 입을까요? 흰색 옷을 입을까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아마도 흰색 옷을 입겠다고 할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도 선택하게 하는 대화문을 건네고 이때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을 뒤에 후자에 묻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또 주의할 점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물으면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어 혼란스러워해요. 그리고 되도록 질문은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더라도 그 목소리 톤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가로수에서 노인이 되면 그 왜 높은 음역의 소리보다 낮은 음역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고 톤을 낮춰서 천천히 분명하게 발음하라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할 때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천천히 또박또박 엿줘야겠습니다. 맞죠? 네. 질문을 할 때 하나씩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가급적 왜요? 라는 질문은 피하도록 합니다. 왜요? 라고 물으면 우리도 말문이 막혀서 대답이 어려울 때가 많죠. 치매 어르신의 경우는 더 그렇겠죠.
만약 이유를 알고 싶다면 한꺼번에 묻지 말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만약 식사를 거부한다면 왜요? 라고 묻지 말고 입맛이 없나요? 이따가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며 식사 거부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 가이드님 오늘 또 유용한 꿀팁을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먼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과 눈높이를 맞추세요. 재촉하지 않고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도중에 말을 끊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청유의 말로 긍정의 대답을 이끌어내고 당연한 것이라도 어르신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대화문을 건네세요. 이때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여쭙고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구체적으로 여쭈세요. 맞습니까?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치매 어르신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의 마음을 헤아리며 대화하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치매 어르신과 대화 시 마음을 헤아리며 대화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또 청취자분들 중에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만약 어르신이 말을 거의 못 알아들으시는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시도를 하죠?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환자라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제스처라든가 필답 등의 방법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추정해서 나라면 어떨까라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이런 상황의 해결책이라고 생각돼요. 네. 치매 어르신과의 대화가 어려울수록 대화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 내가 말하는 어투나 환경, 대처하는 방식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말 뒤에 숨어 있는 그 감정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대화 기술법을 잘 숙지하시어 치매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마음의, 감정의 대화를 나누시고 말이 서투러졌다고 좌절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말뿐 아니라 몸짓으로 인내와 믿음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이드님 오늘도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꿀팁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이 있는데 이거 청취자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진심 어린 말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일만 생기실 거예요. 저녁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여러분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